네, 7월 3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8월 1일 트럼프가 정한 관세 협상 기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에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 대통령실과 소통한 내용들을 조금 전해드리자면 오늘 새벽 6시 7분에 대통령실 중앙기자단에 알립니다라는 문자가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협상 대표단과 만납니다.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규현 홍보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새벽 6시 7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6시 7분에 오면 기자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택시 타고 아마 다들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기자들이 브리핑 들으러 현장으로 간 것 같고요. 통상 7시 40분에 일정 브리핑이 있는데 그날 그 시간대는 주로 말진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브리핑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을 보니까 일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미리 준비해서 대통령실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전 7시 27분 정책실장 브리핑이 8시에 있다라는 것이 전해졌고 그리고 7시 42분에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협상 타결이 됐고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 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의 과제였고 촉박한 시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라는 입장을 쭉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핵심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의 내용은 당초 8월 1일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일본 그리고 EU에 이어서 코리아, 한국은 어떻게 협상이 갈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됐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도 역시 15% 관세를 타결했다라는 최종 입장을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고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받게 됐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 호혜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사실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 개방 압력이 상당히 거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새벽에 전해지면서 이렇다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그리고 일본처럼 쌀 그리고 그 밖에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 개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더 이상의 개방은 없다라는 입장을 명토 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국내 쌀,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그야말로 앞서 지난 월요일부터 필두로에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바로 조선 분야 협력입니다. 관련해서 조선동맹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관련해서도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 1,500불은 어떤 분야에 쓰이게 되냐? 첫 번째 선박 건조, 두 번째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자율 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그러니까 조선협력펀드 1,500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2천억 불 그렇게 해서 합쳐서 3,500불에 대한 죄송합니다. 투자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협상 결과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쭉 이어졌는데요. 촘촘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트럼프가 발표한 것처럼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인데 아마도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고정밀 지도나 미국산 무기 구입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통상과 안보를 엮는 통상 안보 패키지 딜을 요구를 했었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 타결된 분야는 통상과 관련된 것만 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산 무기 그리고 고정밀 데이터 지도와 관련해서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통상과 관련해서 3,500불 합의를 한 것이고 이 이슈와 별개이고 안보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 소고기 개방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국의 요구가 상당히 거셌지 않냐 이거 어떻게 막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세 나라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죠. 대한민국, 벨라루스, 러시아 이렇게 세 개 나라가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 국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30개월령 이상의 수입산 소고기를 수입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선진 국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미국산 대신 호주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아마도 설득 전략은 이미 우리가 세계 1위다. 니네 소고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준다. 근데 여기서 30개월령 이상 수입하면 니네 거 덜 팔려. 그래도 30개월령 이상 개방할 거야? 아마 이런 식의 협상 전략을 썼던 것이 아닌가 싶고 관련해서 김용범 실장이 아주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놓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쌀과 소고기와 관련해선 당연히 고성이 오갔다. 그러니까 우리 측 협상단과 미 측 협상단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그리고 미 측과 우리 측뿐만 아니라 정부 안에서 이를테면 산업통상부 쪽에서는 저 나라에서 개방하라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 다 내주고 쌀 지킬 거냐. 그게 아니라 소고기 쌀 내주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해서 정부 부처 간에도 협상 전략을 하면서 상당한 고성이 오갔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판단은 농산물 같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7년,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개방 때 촛불 시위를 들었던 지금은 아마 다 30살이 넘은 아기 엄마들이 되셨을 텐데 그때 여중생들이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와서 학교 급식 그리고 군대 급식에 이거 미국산 소고기 풀려서 광우병 논란 있으면 이거는 곤란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 그러니까 미국 쪽의 추가 개방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또 묻죠. 트럼프가
쌀, 소고기 말고 그러면 그밖에 어떤 것들을 더 뭐 요구를 한 거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의 주장을 정정해줄 뭐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냥 정치 지도자의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고 농산물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없고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게 없고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농업 분야가 99.7% 미국산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0.3%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내외의 종목만 우리가 유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통상 관련해서 USTR에서 상당히 쌀과 소고기 담당하는 담당자가 집요하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상 쪽에서는 야 그래도 한국이 99.7%나 지금 개방을 했는데 그 0.3% 10개 항목에 대해서 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의 합리적인 논의가 있어서 그 부처에서 상당히 통상 쪽에서 상당히 공감을 해줘서 그쪽 분야와 그러니까 농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트럼프가 at my direc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정을 해주겠습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답변인 거죠. 트럼프가 X에 올린 글을 자기 SNS에 올린 글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정정해주겠냐? 안 해준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이고요.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일본도 5,500억 불 그리고 유럽이 6,000억 불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1,07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펀드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시바 총리가 어제 일본으로 날아가서 만났는데 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 쪽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개별 외교 안보 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이시바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정말 세게 취재를 했네요. 우리 측 협상단이 일본, 유럽 뭐 등등 그러니까 외교 라인을 풀 가동을 해서 어떻게 협상했냐 전술적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뭐 통상 전문 변호사도 불러서 얘기를 했고 금융위원장도 불렀고 뭐 등등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많이 묻어두고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고 상당히 딱딱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보니까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상당히 뭐 성공적으로 협상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여유 있게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저도 한 펀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가 어디에 어떻게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51분인데 준비한 오늘의 얘기를 지금 제가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을 것 같고 조만간 저희가 좀 전문가를 모셔서 이번에 통상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서 완벽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LNG 구매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그 펀드가 아주 구체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 구체성이 뭐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모호한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관련된 내용 어떤 건지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등등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대목은 조금 인상적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 보수 언론들에서 아니 이 중요한 협상을 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지 않고 통상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정책실장, 외교실장, 안보실장 단위에서 실무급 협의만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게 뭐냐라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긴 시간 했고 본인도 상당히 2시간, 3시간 통화하면서 안전한 통신을 통해서 2시간, 3시간 보고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 들어온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만큼 집중해서 일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대통령 워딩이
뭐였죠?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라는 워딩이 있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지휘 하에 실무팀이 움직인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워딩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협상하라라는 워딩이 지난 월화 사이에 있었는데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협상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이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방금 전에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한국이 가져간다. 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이 그렇게 했었죠. 아직은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5,500불에 대한 그 투자 펀드를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는데 관련해서 오늘 김용범 그 정책실장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이걸 뭐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하고라기보다는 그 대출, 그죠? 구체적인 투자와 구매라기보다는 아마도 뭡니까 큰 방향에서 러트닉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의 펀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려주는 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에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안 된 것 같고, 다만 1,000억 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오던 원유, LNG, LPG, 석탄 정도인데 이 부분은 중동 거를 미국 걸 사오는 정도 수준, 뭐 그런 정도의 구성상의 변화는 있겠지만 통상 우리 경제 규모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뭐 더 사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실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90%, 10%와 관련해서 요 얘기를 해요. 비망록에 다 정리를 해두었다. 그러니까 미 측과 우리 측 간의 협상 과정을 비망록으로 다 해놨는데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미국 상무부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90% 미국 가져가고 10% 우리가 가져갔다. 이거에 대해서 난 지금 논박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이런 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1, 2, 3, 4, 5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쪽이 어떻게 협상 과정에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망록에 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측이 자 요런 내용 우리가 협상했으니까 당신네들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양자가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합시다. 그럼 또 트럼프 행정부가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두었다. 우리가 미측과의 협상 과정을 싹 다 적어두었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그러면 그 미국이 리테인에서 프로핏을 서로 나눠가는데 이 90대 10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핵심은 미국 정부가 리스크 프리라는 발언을 하면서 구매 보증은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진짜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그리고 구매에 대해서 보증도 해주고 사업에 이익이 나면 뭐 계속 머물러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막 그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는 10%만 먹고 그러면 이거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구체적인 워딩입니다.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3,500불을 했어요. 그런데 그 3,500불 투자한 거에서 90%는 미국이 먹고 10%는 우리가 먹고 이거는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뭐 실제로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매 보증을 하고 실제로 위험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실제로 개런티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꼭 앞에 부사가 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상무부가 됐든 재무부가 됐든 그리고 일본과의 이 협상 이행 협의단이
구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되고 이게 90대 10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시화가 될 텐데 실제 그것은 프로젝트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이익에 해하는 방안이 된다. 이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용범 정책실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최종 입장입니다. 자, 숨가쁘게 8시부터 1시간 동안 저희가 통상 타결 미국으로부터 관세율 15% 일본과 유럽과 동등한 기준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추가 농산물 개방은 없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특위에서 기자회견 했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임미애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부터 머리 깎는다. 더 추가하면. 그리고 사과, 감자 우리도 다 있는데 그죠? 이런 것까지 더 개방하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0.3% 있고 10개 분야 있는데 야 그것도 열어. 좀 너무하다. 이 부분은 받지 않겠다라고 협상 과정에서 타결지었다라는 아주 명징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우리 협상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했는데요. 저희들 이제 기업 쪽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15%라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 네. 만약에 다른 나라 전부 15%인데 우리만 25%야. 그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정부가 좀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 협상단 그리고 또 기업 대표단들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뭐 두산의 박용만 회장 그리고 SK 다 SK는 안 가 있나요? 하여튼 여러 기업들의 회장들이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그야말로 민관 협력으로 지금 관세 협상을 뚫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 7월 17일에 우리 원로들이 원칙 있는 대미 협상을 이재명 정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관련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포인트는 안보입니다. 안보. 예, 안보 분야.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협에 있기 때문에 이 돌파구를 남북 관계, 특히 북한, 김정은과의 북미 협상을 통해서 돌파하겠다. 노벨 평화상이 목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북한 김여정 위원장은 우리는 미측과 어떤 협상도 할 생각이 없다. 한국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로 관심 없다. 어쨌든 우리는 러시아 지금 파병한 대로 새로운 경제 활로를 뚫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 또 다른 돌파구가 생긴다면 그 또한 미측과 우리 측에 서로 윈윈하는 분야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국방비에 대해서 5% 늘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3.5%예요. 근데 우리 정부에는 5%로 늘려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미국산 무기 더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 압력을 2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낼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입니다. 관련해서 SMA 협정을 우리가 특별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방식으로의 비용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방위협정을 확산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반도 국가고요. 중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친해야 되고 북한하고도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일본 그리고 미국하고도 좋아야 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는 육자 회담을 통해서 다자간 외교 틀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늘 끊임없는 다자 외교 틀 속에서 외교에서 어려움, 물론 우리가 외세 침입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외교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권 때 말도 안 되는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상당히 뭐 가치 외교라는 중요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육자의 다자 외교 틀을 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복원해야 되거든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관련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 진행될지는
취재 편의점이 적극적으로 현장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사실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9시 5분인데 오셨나요? 네, 오셨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최일 국방홍보원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오늘 국방일보 기자들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인데 아마도 내일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통상 관련된 협상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1시간 동안 분석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양부남 의원과 돌아오겠습니다.